한국인들 제발 돌아와요. 중국인들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맙소사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이야. 저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몰아냈던 태국이 중국인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태국의 한 상인의 딸인 흐엉씨가 보내준 사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흐엉. 저는 태국의 평범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간 제가 살고 있는 파타야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나고 난 뒤 상점가가 한산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날 유독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한국인들 때문이야. 상점을 정리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관광객이 곧 우리 생명줄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던 저에게도 관광객이 사라지는 일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인들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의 자리를 금세 메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태국의 총리 세타 타이신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비난하며 우리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상인들은 그의 발언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들 없이도 살 수 있어. 마치 이 말이 저희 상점과 마을 전체를 살릴 구세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총리의 말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중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폭풍우처럼 가게를 휩쓸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쁘기만 하겠지 생각했지만 상황은 곧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은 저희 상점에서 물건을 다루는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달리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제자리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중 한 무리는 가게 한편에 마련된 기념품, 진열대를 뒤엎듯 쏟아놓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개선되리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거리에 침을 뱉는 등 기본적인 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저희 상점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게를 떠난 후에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가게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밤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이 이런 것이었나? 중국인들이 온다고 좋아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구나. 그 후로도 중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남기는 건 매출이 아닌 불만과 혼란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자주 들리던 고성방가, 지저분하게 버려진 쓰레기,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 파타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상인들은 이제 과거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오길 바랐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는 한국인들이 없어도 중국인들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쳤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함께 발길을 돌렸고 그 자리를 채운 중국인 관광객들은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저희 가게는 물건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손님들이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망가뜨리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길 저는 조용히 속으로 빌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매일같이 가게에서 새벽까지 일하며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점점 그 기대는 무너져만 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유입된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죠? 저도 아버지도 자꾸만 자조적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끊임없이 어수선해졌고 물건들은 계속해서 훼손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게에 들어와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거나 훔쳐가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물건이 없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며 이제 이 일도 오래 하지 못할 것 같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타야 전역의 상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상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리에서는 끊임없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모두 망하고 말 거야. 중국인 관광객들 중 일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거리 한복판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처럼 행동하며 태국의 문화와 규칙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가게 밖에서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그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크게 소리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진열대에 놓인 비싼 장신구를 들고 이리저리 흔들더니 그만 그것을 떨어뜨려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달려갔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웃으며 중국에서는 이런 게 문제되지 않아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걸까요? 저희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일까? 아니면 그저 운이 나빴던 걸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파타야 전체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파타야의 상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겪고 있는 문제를 토로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후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매일같이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가게 매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점점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야 중심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쇼핑몰 안에서 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총격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태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우리 마을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 퍼진 불안감으로 인해 파타야를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날 뉴스를 보며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파타야 전체의 상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남긴 혼란과 불안만이 우리의 일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내놓은 각종 혜택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총기 사건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끊기 시작했으니까요. 태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비자 면제 정책까지 시행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는 불투명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는 이제야 그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파타야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치앙마이에서 벌어진 새우 쟁탈전이었습니다. 저녁 뷔페에서 새우가 나오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치 전쟁이라도 벌이듯이 달려들어 새우를 쓸어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태국의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태국의 자랑인 치앙마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차섬에서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양보호구역의 산호초를 훼손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천연자원을 훼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해당 관광객들을 처벌하려 했지만 이미 태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와 저도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태국인들이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가게 앞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며 꽁초를 길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버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비웃으며 무시하고는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필요 없다. 처음엔 그들이 돈을 많이 쓰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해 태국 전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고 많은 태국인들은 이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콕 왕궁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중국인 가족이 왕궁 근처에서 어린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태국 왕실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상징과 같은 존재인데 그곳에서 벌어진 이 부끄러운 일은 태국인들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국 정부도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은 곧바로 경찰에 의해 제재를 받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쓰레기 투기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보석 박람회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삼켜 도난 사건을 일으킨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을 가짜로 바꿔치기 한 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태국 경찰은 엑스레이를 통해 그녀의 몸 안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고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사건들을 보며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그때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혼란과 갈등뿐이었습니다. 상점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 관광객들이 아닌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을 찾도록 장려했지만 연이은 사건 사고로 인해 중국인들마저 태국 여행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콕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태국을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의를 지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발길은 끊겼고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남긴 불신과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태국 전역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과 태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총리 세타 타이신이 한국인 관광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세타 타이신 총리는 한국인 관광객을 더럽고 추잡한 민족이라고 칭하며 태국은 더 이상 한국인 관광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신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키워나가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와 주변 상인들은 처음에는 총리의 발언을 지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의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 철저히 심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반한국 정서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닌 외교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국의 경제에서 관광업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상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 관광객들이 남긴 빈자리를 크게 느꼈습니다.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점차 태국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들로 인해 태국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국인들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한국인 관광객들을 잃고 나니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었는지 깨달았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모여서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마땅한 답은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파타야의 거리와 상점들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잠겨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혼란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가 태국 전역에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파타야뿐만 아니라 태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양국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중인 태국인의 약 70%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가 나왔고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태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27년까지 불법 체류자를 2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속 강화 조치는 태국 내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상당수가 태국인과 관련된 사건들이었고 이는 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우리도 그들의 규율과 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 법무부의 엄격한 입국 심사를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반한국 정서를 퍼뜨리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했습니다. 태국의 미디어는 한국 관광객들이 과거 태국에서 저지른 문제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보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외국인 범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태국 내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많지만 반대로 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광업이 중요한 경제 자원인 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복구되지 않는 한 우리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시작된 혼란과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태국의 관광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태국 내 미디어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며 그들의 과거 행동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규칙을 어긴 사례가 있었지만 미디어는 이를 과장하여 태국인들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례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한때 파타야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텅 빈 상점들과 한산한 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왔던 초기의 혼란은 이제 점차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미 양국의 외교적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법무부의 입국 심사 강화는 많은 태국인들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법 체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국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태국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남긴 긍정적인 기억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며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실을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 섞인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가끔씩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한편 태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소비 패턴이 다를 뿐 아니라 앞서 말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태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과 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점점 더 많은 갈등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한국 정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을 비난하고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를 본 한국인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태국 청년들은 심지어 태국 국기 위에 한국인 금지라는 문구를 적어 올리며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이제야 그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다니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태국 내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려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에서까지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태국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무질서한 행동과 사회적 문제는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치앙마이에서 벌어진 새우 쟁탈전이었습니다. 저녁 뷔페에서 제공된 새우를 두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달려들어 새우를 쓸어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음식을 가져가고도 다 먹지 않으며 남은 음식을 그대로 버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태국의 환경과 자원 낭비 문제까지 겹쳐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차섬에서 발생한 환경 훼손 사건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중국인 관광객이 해양보호구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산호초를 훼손하고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태국의 자연보호단체는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관련 당국은 해당 관광객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방콕 왕궁에서의 사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 부부가 왕궁 근처에서 어린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태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방콕 왕궁은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이 부끄러운 일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태국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체할 경제적 구원투수로 여겨졌던 그들이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상점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태국인들에게 끊임없는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 정부는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경찰과 보안 요원을 배치해 무질서한 행동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공공장소에서의 비매너적인 행동은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소식을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구나. 중국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와 상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잃고도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과의 비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태국의 규칙과 문화를 존중했고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국은 무질서한 중국인 관광객들과 갈등을 빚으며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동안 한국과 태국 간의 외교적 갈등도 여전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이 남긴 사회적, 환경적 문제는 날로 악화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상인들과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 내에서 우리가 한국인 관광객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상인들과 여행업체들이 한국인들의 부재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인 관광객을 비난하며 그들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던 자신감은 이제 후회와 좌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 한국인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손님들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지. 아버지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제적 구원투수가 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던 시절이 태국의 관광업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때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태국과 중국의 외교 및 군사적 협력도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태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물론 경제력 차이까지 두드러지면서 태국이 너무 쉽게 한국과의 관계를 내던진 것에 대한 후회가 커져갔습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적인 방위 산업을 통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에게 유리했다는 점이 다시금 두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파타야의 상점들은 여전히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조차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누구도 관광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이토록 악화된 지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관광업을 다시 살리고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태국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과거의 자만심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태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태국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갈등과 오해로 인해 서로가 등을 돌렸지만 미래에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와 한산해진 거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인 관광객을 내쫓은 태국의 상황과 현지 상인의 딸 흐엉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